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매출 채권부터 하겠습니다. 매출 채권 회계 1급을 2급을 하셨던 분은 뭐 거의 다 들었던 내용이고요. 처음 하신 분도 이제 지금부터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매출 채권이 뭐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에요. 자주 쓰는 말이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으로 구분된다. 여기 속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게 있고요. 받을 어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각의 이름을 쓰는데 이걸 외부에 보고할 때는 매출 채권이라고 묶어서 보고해달라 이런 얘기고, 제일 중요한 얘기는 채권인데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일반적인 상거래가 뭐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상거래란 당해 기업의 사업 목적을 위한 경상적 영업활동. 어떤 회사가 생겼을 때는 뭘 하려고 생긴 회사냐? 나는 가방을 만들어서 팔려는 회사다. 그것이 바로 이 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리고 경상적이라는 얘기는 늘 항상 생기는 거예요. 가방을 가방을 만들어서 파는 행위. 이게 바로 일반적인 상거래입니다. 근데 가방을 파는 사람이 가방을 팔지 않고 쓸데없는 걸 팔아요. 그건 상거래가 아니지, 일반적인 상거래가.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을 쓸 때는 전제가 이 거래가 일반적인 상거래였느냐. 제품을 파는 사람이라면 제품을 파는 행위, 상품을 파는 사람이라면 상품을 파는 행위가 일반적인 상거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상으로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외상 매출금이 아닌 거야. 이 첫 번째 전제를 먼저 잘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네요. 뭐 암기가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자, 첫 번째가 외상 매출금이네요. 외상 매출금. 옆에 코드 번호 자주 쓰는 거, 많이 쓰는 거니까 외우셔야 돼. 외상 매출금. 읽어볼게요. 자, 외상 매출금이 뭐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인데, 즉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외상으로 판매하고 아직 그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는 받아야 되냐면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는 회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게 당좌자산이니까 어느 날 이렇게 판매를 하죠. 근데 돈은 한참 있다 받아. 여기 있다 받아. 여기서부터 날짜를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여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거면 외상 매출금. 근데 이 거래가 일단은 상거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것을 넘치면 여기다가 장기만 붙이시면 되겠네요. 뒤에서 배우시겠죠? 사례 봅시다. 창제 상해에 제품 20만 원을 매출했대요. 그러면 수익 잡아야 되겠죠? 제품 매출 20만 원. 수익 잡고 상거래잖아요. 돈 받습니다. 10만 원은 자기압수표를 받습니다. 자기압수표는 뭐예요? 통화대형 증권이잖아요. 현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지. 1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달 10일에 받습니다. 외상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거래가 상거래군요. 외상 매출금 10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수철 상해에 제품 25만 원을 매출했습니다. 제품 매출 수익 잡고요. 25만 원 돈 받아야 되겠죠? 돈은 15만 원은 동점 발행 당좌 수표를 받습니다. 동점은 뭐야? 동점은 다른 말로 타인입니다. 구분 잘 하셔야 돼.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어요.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으면 집어넣으면 바로 돈 나오잖아요. 통화 대형 증권이잖아. 현금이라고 하셔야 돼. 현금 15만 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이 거래가 상거래죠. 외상 매출금 10만 원 이렇게. 간혹 별로 좋지 못한 문제인데 동점이 아니라 나는 누구예요? 나는 당점이에요. 당점은 나야. 이 문제에서 제품을 팔고 타인이 발행한, 즉 동점 발행,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으니까 통화 대형 증권이죠. 집어넣으면 돈 나와. 그런데 문제를 아주 좋지 못한 문제인데 당점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다고 이렇게 바꿔봐요. 그럼 무슨 얘기죠? 내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나한테 준다는 거야. 내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뭐예요?
당좌 예금 통장이 빠져나가니까 당좌 예금의 감소를 처리하잖아요. 예? 이렇게 빼놨어. 왜냐하면 내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주면 제가 돈 빼버리면 바로 돈 나갈 거니까 통장을 이렇게 줄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안 찾아가고 나한테 물건을 이제 내가 판 사람이죠. 사가는데 그걸 나한테 다시 주네요. 그럼 이걸 현금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뭐라고 해야 되겠어? 내가 그걸 발행했을 때 이걸 빼냈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시 나한테 주면 이걸 늘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당좌 예금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아주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요 말 당점은 나야. 별로 좋지 못한 얘기죠. 누가 그걸 갖고 있다 나한테 주겠어? 시험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내려니까 저런 말 가지고 장난을 하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볼게요. 받으름 봅시다. 외상 매출금 받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자, 받으름 번호가 110번이죠. 얘가 지금 108번이잖아요. 얘가 110번이잖아. 사이에 하나 비어있죠. 109번. 요거는 대손 충당금이에요. 바로 이제 D 시간에서 배울 거예요. 요 밑에 111번. 요것도 대손 충당금. 대손 회계에서 배우도록 하시고. 자, 받으름이 뭐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인데 어음상의 권리다 이런 얘기네요. 그냥 외상으로 팔았으면 외상 매출금인데 외상으로 팔고 뭔가를 어음을 한 장 받아놨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지급 기일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합니다. 당연하죠. 당좌 자산이니까. 여기 물건 팔고 날짜는 여기서부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보통 12월 말 법이면 요 날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해야 된다. 그래야 받으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넘치면 여기 앞에다가 장기만 붙이시면 돼요. 자, 음을 보면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약속음부터 봅시다. 자, 나 있는데, 내가 교보, 최대리라고 봅시다. 최대리가 교보에게 책을 이렇게 납품을 합니다. 이제 교보가 이제 돈을 줘야 되겠죠. 돈을 주는데, 어음을 줘. 네? 무슨 어음을 줬냐? 약속어음을 준대요. 약속어음을 보면요. 약속어음에는 여기도 이제 어음 금액이 뭐 1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고, 만기, 뭐 6개월, 어디 은행 무슨 지점에서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종이를 줍니다. 그럼 이제 요 만기가 이제 1년 이내면 받으러음이라는 얘기죠. 요 약속어음을 나는 받으러음이라고 쓴다. 이제 만기가 되면 이 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 이건 외워야 되는 용어는 아니고요.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이잖아요. 그래서 지급, 약속, 증권이라고 합니다. 이 약속음을 받으면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제 받으러음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 거래가 상거래해야 되겠지. 그리고 나는 때가 되면 은행에다 집어넣어서 돈을 찾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부가 발행을 하니까 이 사람을 보고 발행인이라고 하고, 수표 발행한 거잖아. 어음 발행한 거잖아. 내가 받은 사람이죠. 수취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럼 채권자라고 하고, 이 사람은 채무자라고 합니다. 그런 거 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얘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환화음은 거의 쓰지 않는데 내용만 살짝 봅시다. 환화음은 이렇대요. 최대리가 교보에다가 책을 납품을 했는데 얘가 어음을 주는데 환어음을 준대요. 이 어음을 보면 보통 어음은 얘가 돈 주기로 되어 있는데 보면 돈 주기로 한 사람이 얘가 아니야. 딴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이 돈을 주기로 돼 있는 어음이야. 그럼 나는 이제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가서 내가 교보에다가 책을 납품했는데 환어음을 주더라. 그런데 네가 돈 주기로 돼 있다. 맞냐? 맞으면 사인하세요. 그럼 보고 인수라고 해요. 예? 뭔가 있겠지 둘 사이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은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고 발행인이고, 나는 어음을 받은 사람이 수취인이고, 이 사람은 뭐야? 인수했죠? 인수인이라고 하고요. 또는 이 사람이 채무자잖아. 채무자라고 하고, 또 이 사람이 사인했죠? 그래서 인수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예로부터 얘가 지명당했잖아요. 그래서 지명인이라고도 합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이런 절차가 이제 환어음의 결제 절차다라고 써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거의 쓰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 예전에 한번 요 각각의 사람을
물어본 적이 있었네요. 이거 내가 뭐야, 이제? 나는 채권자잖아. 난 채권자. 얘는 채무자는 아니죠. 얘가 뭐야? 얘가 채무자지. 얘를 또 인수인이라고도 하고, 그런 얘기가 써 있네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한번 볼게요. 수철상해의 제품 40만 원을 팔았대요. 뭐라고 했죠? 제품 매출 수익 잡고요. 돈 받아야 되겠죠. 뭘 받았니? 10만 원을 현금 받았대요. 현금 10만 원. 그럼 나머지는 동점. 타인이 발행한 타인 발행 약속어음 받았습니다. 어음 받았다고 무조건 받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거래죠. 만기가 1년 이내죠. 그러니까 쓰는 이름이 받을 어음이에요.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쓰는 거예요. 일단 상거래인지 먼저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약속어음인데 만기가 언제짜리인지 봅니다. 그리고 혹시 시험에서 만기를 줘야 되는 게 맞죠. 왜냐면 만기가 길 수도 있잖아. 그럼 장기 받으라고 해야 되거든. 근데 간혹 문제에서 만기를 주지 않고 빠져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 그냥 받으럼 하세요. 현실적으로 장기 받으럼이 되려면 굉장히 긴 거예요. 1년, 2년, 3년. 자, 이날 언제 팔았죠? 그럼 만기를 따질 때는 이날로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요날로부터 따지는 거잖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그것이 장기가 되려면 요 기간을 넘쳐야 됩니다. 넘치고 이쪽 어느 날이 와야 장기 받으럼이 되는 거야. 그럼 봐봐요.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1년을 홀딱 세고 앞으로 뒤로 이렇게 물건 팔 사람 어디 있어? 현실적으로 안 팔고 말지.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장단기에 구분을 주는 게 맞지만 혹시 시험 문제에서 장단기가 빠지면 그냥 단기라고 다 가정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창제상해의 외상매출금 10만 원에 대해서 동전 발행 약속금을 받았대요. 진짜 이 거래 전에 창제상해한테 뭔가를 외상매출금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일단 뭐 제품 매출하고 외상매출금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 금액은 10만 원이야. 이거 이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뭘 주냐면 제가 약속금을 줘요. 이 거래가 이제 상거래 때 생긴 거죠. 그럼 내가 이제 받으럼이라고 적으면 되지 나는. 받으럼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뭐가 없어져야 되겠어요? 외상매출금이 없어져야 되겠죠. 즉 바로 팔고 어음 받았으면 이렇게 되는데 일단 외상으로 팔았다. 돈 달래니까 어음 준다. 이렇게. 그래서 바로 생길 수도 있고 외상매출금이 없어지면서 그 결제수단으로 어음을 줄 수도 있고 생길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겠죠.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름만 아시면 되는 거. 1번 오일 상사의 제품 7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합니다. 대변에 제품 매출 잡고 700. 대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합니다. 차변에 상거래죠. 외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를 거래되겠죠. 5일. 거래처는 코드 번호로 입력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제품 매출은 거래처를 걸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이게 복사가 되거든요. 자동으로 엔터 치면 이렇게 하면 거래처가 걸린 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 코드 번호로 이렇게 입력이 돼야 됩니다. 저는 꼭 필요한 거래처만 입력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진위상사의 외상 매출금 550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면 되겠죠. 거래처는 진위상사. 금액 550. 차변에 보통예금의 증가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3번 서삼상사로부터 외상 매출 대금 중에 300만 원을 당사의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외상 매출금이 회수됐다는 얘기죠. 외상 매출금 없앨게요. 거래처는 이름 두 자리 치시는 거 아시죠? 금액은 300. 그래서 돈이 당좌예금 계좌에 들어왔대요. 당좌예금의 증가. 이제부터 거래처를 입력할 때는 이름 두 자리 치는 거 다 아시니까 저는 회계 2급 같이 해보시면 아시겠죠? 거래처 이름을 만들 때 숫자를 부여해 놨거든요. 1, 2, 3, 4, 5, 6, 7, 8, 9, 0. 그래서 바로 그냥 101번, 102번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시간 걸리니까. 네 번째, 매출처 무사상사의 2월 4일 현재 외상 매출금 전부를 동사발행 약속금으로 회수합니다. 자, 교재에서 금액을 보통은 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실제 자격시험에서는 이 지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래처 원장에 가서 2월 4일 현재의 외상 매출금 잔액을 확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 거죠. 3,665만 원. 자, 회계이급 안 하셨다면 나중에 장부조회 배우게 될 거예요. 거래처 원장 가서 날짜를 1월부터 시작해서 언제 걸 알고 싶으냐면 2월 4일 거니까 2월 4일까지 해서 알고 싶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하고 거래처를 무사 이렇게 걸어가요. 그럼 우리는 잔액이 안 맞겠지만 실제 이렇게 찾았더니 여기가 3665였다는 뜻입니다. 실제 시험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린 데이터가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지문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는 회계 2급을 할 수 이미 알 거고 나중에 뒤편에 장부조에 가시면 다 배우게 돼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의 전부를 회수한다니까 무사상사죠. 네 번째 회상 금액은 3,665만 원을 없앱니다. 그리고 전부 다 동사가 발행한 약소금, 즉 무사상사가 발행한 약소금을 받았다는 얘기죠. 매출 채권이니까 외상 매출금이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니까 만기 1년 이내짜리 받으렴 하고 이건 이렇게 건너뛰면 안 돼요. 숫자 똑같이 입력하시면 돼요. 또는 키보드에 플러스 키를 누르면 동그라미가 3개 찍히면서 곧바로 복사가 되기도 합니다. 5번 볼게요. 매출처 광호상사의 외상 매출금 2천만 원 중에 500은 현금. 자, 외상 매출금 회수한대요. 광호 다섯 번째 2천. 500은 현금. 101번 현금에 500. 잔액은 만기 1년 이내짜리 받으름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광호 똑같이 걸어주시고 여섯 번째 2월 6일까지 거래분에 대한 외상 매출금 5,500만 원이 전액 다음과 같이 회수가 된대요. 세무 2급에 나왔네요. 외상 매출금이 전액 회수가 되는데 거래처는 여섯 번째 회사고 5,500입니다. 돈 받을게요. 400은 다음 연도 1월 10일 만기 약소금 받고 받으렴이란 얘기죠. 거래처 플러스키 눌러서 복사 받을게요. 금액은 400. 그리고 잔액은 보통예금의 계좌에 입금됐어요. 나머지는 보통예금. 그리고 엔터 치면 복사되니까 스페이스바로 지우거나 복사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오른쪽 화살표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기능도 있습니다.